알람 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엌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남편 김정수를 위한 아침 준비는 30년 넘게 이어온 일과죠.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아침 준비됐어요. 정수는 신문을 보며 식탁에 앉습니다.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 민자를 안심시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도 회사를 성실히 운영하는 남편은 민자의 자랑이죠. 오늘도 바쁘신가요? 거래처 미팅이 좀 있어. 준혁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제도 늦게 들어왔대요. 민자는 작게 한숨을 쉽니다. 아들 준혁이 회사 일을 도우면서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30대 중반인데도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 것도 마음에 걸리죠. 오전 시간 민자는 집안일을 정리하며 친구들과 통화를 합니다. 친구 영희가 자랑스럽게 손자 얘기를 하자 민자는 부러운 마음을 감춥니다. 우리 준혁이도 좀 결혼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일만 하니 언제 장가를 가나 싶어. 전화를 끊고 나니 현관문이 열립니다. 준혁이 들어오는 소리죠.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오늘은 일찍 왔네? 점심 먹었어? 준혁은 피곤한 얼굴로 거실에 앉습니다. 민자는 아들의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 문제라도 있어? 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사실은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민자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정말? 언제부터? 누구야? 어떤 아이야? 반년 정도 됐어요. 이번에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민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드디어 아들이 결혼을 생각하는구나 싶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 그래. 언제 데려올 거야? 아빠한테도 말했어? 이번 주말에 저녁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아버지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 민자는 남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정수도 놀라면서도 흐뭇해합니다. 드디어 준혁이가 정신을 차렸구만. 어떤 아가씨래? 자세한 건 주말에 만나봐야 알겠지만 준혁이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자는 벌써부터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고민합니다.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일지,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으론 걱정도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준혁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어봐야겠죠.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민자는 아직 모릅니다. 이 만남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토요일 저녁 6시 민자는 거울 앞에서 몇 번째 옷을 갈아입습니다. 너무 격식 차려 보이면 부담스러울까 싶고 너무 평범하면 예의가 없어 보일까 걱정됩니다. 정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여보, 우리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긴장해?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초인종이 울리자 민자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뒤따라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인사드려요. 오할인입니다. 민자는 할인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합니다. 단정한 검은 머리, 지적인 인상, 품위 있는 자세.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준혁 씨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정중합니다. 민자는 자신도 모르게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어서 와요. 밥 먹었어요? 많이 준비했는데. 식탁에 둘러앉아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할인은 조용히 민자가 준비한 음식을 칭찬하며
하나하나 맛있게 먹습니다. 정수도 할인의 예의 바른 모습에 호감을 보이죠. 할인 씨는 뭘 하시나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근무라 좀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민자는 더욱 마음에 듭니다. 안정적인 직업에 성실한 성격까지 준혁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 할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집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민자의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왔다니. 어머, 힘들었겠네요. 어떻게 혼자? 할머니가 대학 때까지 키워주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요. 그래도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해서 간호사가 됐어요. 민자는 할인의 손을 잡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모습이 대견합니다. 식사 후 할인은 정성스럽게 설거지를 돕습니다. 민자가 만류해도 끝까지 도와주는 모습이 더욱 예쁩니다. 어머니, 제가 집에서 하던 거예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건 익숙해요. 준혁과 할인이 돌아간 후 민자는 남편과 거실에 앉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참 괜찮은 아가씨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란 것 같고 민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모도 없이 혼자 살면서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게 기특합니다. 무엇보다 준혁을 바라보는 눈빛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정말 다행이야. 다음 날 민자는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예비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온 게 얼마나 대견한지, 친구들도 부러워하며 축하를 건넵니다. 그렇게 할인은 조금씩 가족의 일원이 되어갑니다. 민자는 아직 모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여성의 진짜 얼굴을. 몇 달이 지나면서 할인은 김씨 가족의 중심이 되어갑니다. 매주 주말마다 집에 들러 민자를 도와주고 정수의 건강도 세심하게 챙깁니다. 명절에는 누구보다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돕죠.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할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민자는 흐뭇해합니다. 친정 어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며느리에게 받는 기분입니다. 할인아, 너무 무리하지 마. 피곤할 텐데. 전혀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아요. 할인의 말에 민자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가족이 없어서 외로웠을 텐데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주면 되겠구나 싶습니다. 준혁과 할인의 결혼 준비가 시작됩니다. 할인은 검소하게 하자고 했지만 민자와 정수는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들 하나뿐인데 결혼식은 제대로 해야지. 할인이 너도 부모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다 해줄게. 예식장 예약부터 드레스 선택까지 민자는 할인과 함께 다니며 즐거워합니다. 할인은 항상 민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줍니다. 어느 날 민자는 할인과 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인아, 혹시 친정 쪽 친척이나 친구들 초대할 사람 있어? 할인은 잠시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친척들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연락이 끊겼어요. 친구들도 몇 명 없고요. 병원에서 일하느라 친구 만날 시간도 없었거든요. 민자는 할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야. 우리 쪽 하객들이 많이 올 테니까. 할인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잘해주셔서.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준비는 더욱 바빠집니다. 할인은 시댁 어른들께 드릴 선물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민자의 친구들도 할인을 보고는 감탄을 합니다. 야, 민자야.
너 복 받았다.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디 있어? 부모도 없이 자랐는데 어쩜 저렇게 예의 바르고 착할까? 민자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 할인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지워버립니다. 좋은 사람을 의심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준혁은 할인에게 더욱 빠져듭니다. 회사 일로 힘들 때마다 할인이 위로해주고 부모님과의 사이에서도 완벽한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엄마, 할인이가 엄마 생신 선물 고르는 거 도와줬어요. 어머, 그래. 할인이는 정말 센스가 있어. 온 가족이 할인을 사랑합니다. 민자는 이제 곧 진짜 며느리가 될 할인을 생각하며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이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날 민자는 할인과 함께 웨딩드레스 가봉을 마치고 나옵니다. 배가 고파진 두 사람은 근처 고깃집으로 향합니다. 어머니, 제가 살게요. 항상 얻어먹기만 해서. 아니야, 오늘은 내가 낼게. 우리 예쁜 며느리랑 데이트하는 날인데. 두 사람이 웃으며 고깃집에 들어섭니다. 한적한 구석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데 젊은 남자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할인의 얼굴을 본 직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할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할인은 무표정하게 메뉴판만 봅니다. 갈비 2인분이랑 된장찌개 주세요. 직원은 망설이다가 주문을 받고 물러갑니다. 하지만 계속 할인을 힐끔거리죠. 민자는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할인아, 저 직원 아는 사람이야?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할인의 대답은 담담합니다. 고기를 굽는 동안 민자는 신경이 쓰입니다. 직원은 계속 할인을 훔쳐보고 동료들과 수군거리기까지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갈 때 그 직원이 민자를 붙잡습니다. 잠깐만요.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직원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저 여자분, 조심하세요. 민자는 당황합니다. 할인은 화장실에 가서 자리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 친구 인생 망친 사기꾼이에요. 민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직원은 다급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강도영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 장태성이가 저 여자한테 속아서 5억이나 날렸어요. 가짜 투자 얘기로 꼬드겨서 돈 빼먹고 사라졌죠. 그게 무슨, 이름도 가짜예요. 그때는 박수진이라고 했거든요. 간호사라고 속였는데 나중에 보니 자격증도 위조였어요. 민자는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강도영은 명함을 건넵니다. 제 번호예요. 친구한테 확인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발 조심하세요. 할인이 화장실에서 돌아옵니다. 민자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합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자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그 직원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하지만 우리 할인이가 그럴 리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 아닐까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민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강도영이 준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고민합니다. 확인해 봐야 할까? 아니야, 할인이를 의심하는 건 너무한 일이야. 하지만 만약에 새벽녘 민자는 결심합니다. 준혁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사실이라면 민자는 명함의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합니다. 일주일 동안 민자는 고민에 빠져 지냅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 해도 할인을 볼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결국 민자는 강도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지난번 고깃집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아, 네. 기억합니다. 연락 주셨군요. 그 친구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강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태성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먼저 얘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며칠 후 민자는 한 카페에서 장태성을 만납니다. 40대 초반의 남자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자 씨 맞으시죠? 네.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태성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도영이한테 들었어요. 그 여자가 또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고요. 민자는 사진을 꺼내 보여줍니다. 할인과 준혁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 맞나요? 태성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네, 맞아요. 틀림없어요. 저한테는 박수진이라고 했지만 민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태성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냅니다. 몇 년 전 할인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3년 전이에요. 병원에서 만났다고 했죠.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입원했을 때였어요. 태성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할인이 얼마나 치밀하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신뢰를 쌓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처음엔 소액이었어요. 병원비가 급하다고, 나중에 갚겠다고. 그러다가 투자 얘기를 꺼냈죠. 의료기기 수입 사업이라면서. 민자는 충격에 몸을 떱니다. 그래서 다 잃으신 건가요? 5억이요. 집까지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쪽같이 사라졌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계약서도 있고 해서 사기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민자는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준혁이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제가 아는 것만 2명 더 있어요. 수법이 똑같아요. 신분을 위조하고 불쌍한 사연을 만들고 순진한 남자들을 노리죠. 민자는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당장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집에 돌아온 민자는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평판이 좋은 사설탐정 최석훈을 찾아갑니다. 오할인이라는 여자를 조사해 주세요. 신분, 경력,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조사가 가능할 겁니다.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습니다. 할인이 집에 올 때마다 민자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인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따뜻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드디어 탐정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민자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탐정 사무실에서 민자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습니다. 오할인이라는 이름은 가짜 간호사 면허도 위조, 부모님 사망 기록도 조작, 심지어 현재 준혁 명의로 된 대출이 여러 건 있습니다. 민자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이제 아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자가 사기꾼이라고? 민자는 보고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혁이 거실에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입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너는 왜 이 시간에? 준혁이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쌉니다. 요즘 회사 자금이 좀 어려워요. 갑자기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미뤄서. 민자의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설마 할인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할인이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자기가 모아둔 돈이 있다고.
그걸로 급한 불을 끄고 나중에 갚으라고. 민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침착하게 들어. 갑자기 무슨. 민자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건넵니다. 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봅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게 뭐예요? 농담이죠?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우연히 알게 돼서. 할인이는 간호사가 아니야. 이름도 가짜고. 준혁은 서류를 내던집니다. 말도 안 돼. 할인이가 그럴 리 없어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증거가 다 있어. 할인이한테 속아서 돈을 잃은 사람도 만났어. 준혁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대출이 여러 건 있어. 확인해봐. 준혁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엽니다. 잠시 후 충격으로 주저앉습니다. 2억이 대출됐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민자는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준혁은 어린아이처럼 흐느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수가 퇴근하자 민자는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정수도 충격을 받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빠 안 돼요. 아직은. 할인이한테 직접 들어봐야 해요. 준혁은 할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할인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 당장. 1시간 후 할인이 도착합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지만 민자는 이제 그가면 뒤의 실체를 압니다. 준혁은 서류를 할인 앞에 내밉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줘. 할인은 잠시 서류를 보더니 작게 웃습니다. 따뜻했던 미소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웃음입니다. 들켰네요. 뭐라고? 연기하는 거 피곤했는데 잘 됐네요. 할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중하고 따뜻했던 말투는 사라지고 냉소적인 어조만 남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당신 같은 순진한 도련님들이 제일 만만하죠. 준혁은 충격으로 말을 잃습니다. 민자가 나서서 묻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할인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다 끝났는데. 민자는 분노로 몸을 떱니다. 이 뻔뻔한 여자가 우리 가족을 농락했다니. 할인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고마웠어요. 덕분에 목표 금액 채웠네요. 그리고는 유유히 현관을 나서려 합니다. 준혁이 붙잡으려 하지만 할인은 차갑게 뿌리칩니다. 손 떼면 고소할 거예요. 증거도 없잖아요. 가족들은 망연자실 할인이 떠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무너진 신뢰, 배신의 상처만이 남습니다. 할인이 떠난 후 김씨 가족은 충격과 절망에 빠집니다. 준혁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민자는 아들의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죠. 준혁아, 밥이라도 먹어. 엄마가 미안해. 일주일 후 준혁은 겨우 밖으로 나옵니다. 수척해진 얼굴, 퀭한 눈. 한때 자신만만했던 아들의 모습은 없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요. 대출금 때문에. 정수가 아들의 어깨를 잡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일단 변호사를 만나보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대답은 절망적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대출로 보입니다. 본인이 동의한 것처럼 되어 있고요. 할인 씨가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네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일단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합니다. 며칠 후 민자는 장 보러 나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카페 테라스에서 할인이 젊은 남자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민자는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지켜봅니다. 할인은 예전처럼 순수하고 청순한 모습입니다. 남자는 할인의 말에 완전히 빠진 듯 보입니다. 민자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민자는 고민합니다. 저 남자에게 경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자는 탐정 최석훈에게 연락합니다. 할인이를 다시 봤어요. 또 다른 남자와 있더라고요.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최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남자는 강남의 부동산 재벌 아들입니다. 역시 외동아들이고요. 할인이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네요. 더 놀라운 건 할인이가 단독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민자는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 가족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날 밤 민자는 가족회의를 소집합니다. 우리가 당한 건 끝이 아니야. 할인이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준혁이 고개를 듭니다. 막아야 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정수도 동의합니다. 그래.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지. 법적으로든 뭐든. 민자는 결심합니다. 이번엔 우리가 할인을 쫓는 사냥꾼이 될 차례입니다. 며칠 후 민자는 장태성과 다른 피해자들을 만납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피해자들은 연대하기로 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언론에 제보하고 경찰에 압력을 넣기로. 하지만 할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날 민자에게 문자가 옵니다. 어머니, 재미있네요. 하지만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실걸요? 민자는 분노하지만 동시에 더 강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민자는 피해자들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며 한 달을 보냅니다. 할인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할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결혼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최 탐정님, 이 자료 좀 보세요. 민자가 수집한 자료를 보던 최 탐정이 눈을 크게 뜹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네요. 할인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조직은 치밀했습니다. 타깃 선정부터 접근 방법, 신분 위조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졌죠. 피해자들은 모두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자는 또다시 할인을 목격합니다. 이번엔 강남의 호텔 로비에서 중년 여성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민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대화를 엿듭니다. 다음 타깃은 제약회사 회장 아들이야. 이번엔 더 크게 먹어보자. 알았어, 언니. 이번엔 실수 없이 할게. 민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언니라고? 저 여자가 조직의 우두머리인가? 최 탐정과 함께 그 여성을 추적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유서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기 조직의 총책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전문 사기꾼이었죠. 피해자 모임은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할인 측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서류상으로는 모두 합법적으로 보이거든요. 준혁이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민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할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끝이야. 경찰에 제출하자. 하지만 할인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할인과 조직원들은 감쪽같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석 달 후 민자는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할인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부산에서 전혀 다른 신분으로. 또 시작이군요. 저 여자는 정말. 민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할인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음 피해자를 막는 것뿐이야. 민자는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함께 할인을 추적하기로 합니다.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준혁은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갑니다. 상처는 깊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려고 애쓰셨잖아요. 민자는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 가족을 속이지 못할 거야. 하지만 민자는 압니다. 어딘가에서 할인은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새로운 먹잇감을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계속 감시하고 경고하고 막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한 여자를 며느리로 맞을 뻔했지만 사회의 괴물을 마주했다. 그 괴물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음 피해자는 부디 없기를.